안녕하세요. 식품위생학 실험실의 김동우 이은지입니다. 오늘의 식재료는 우유입니다. 영어로는 밀크죠? 은지 씨는 우유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빵 먹을 때 먹는 거? 완전 식품? 그리고 잘 썩는 음식이라는 게 떠오르네요. 잘 썩는 음식이요. 오늘은 우유의 살균 방식과 저장 온도가 우유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씨가 결과를 보기에 앞서 간단하게 살균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살균법은 크게 멸균우유와 살균우유인 UHT, HTST, LTLT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멸균우유란 우유에 함유된 세균 포자까지 100% 사멸시킨 우유를 말합니다. 살균 방식은 UHT 방식과 동일하나 유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유 변질을 예방하고자 테트라팩으로 특수 포장까지 완료된 우유를 멸균 우유라 말합니다. 다음으로 살균 우유는 우유가 지닌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몸에 해로운 미생물들은 깨끗이 제거한 우유를 말합니다. 살균 우유는 초고온 살균인 UHT, 고온 단시간 살균인 HTST, 저온 장시간 살균인 LTLT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UHT 방식의 경우 130도에서 2-3초간 가열하는 방식으로 세균과 포자를 거의 사멸시킬 수 있다는 장점과 단백질 변형 및 영양분 손실을 초래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HTST 방식은 72도에서 15초간 가열하는 방식으로 영양세포는 제거되지만 일부 포자가 생존할 수 있고 높은 온도로 인해 일부 단백질과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LTLT 방식은 63도에서 30분간 가열하는 방식으로 단백질 변형이 거의 없어 우유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과 세균과 포자의 일부가 살아남아 유통기한이 짧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험 결과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는 살균 방식과 저장 온도가 우유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미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장 온도가 우유의 저장에 얼만큼 중요한지를 시사하기 위해서 이번 실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은 LTLT 살균 우유와 UHT 살균 우유를 각각 2도씨, 10도씨, 25도씨에서 10일간 보관하면서 변화를 살펴보았고, 실험은 생균수 측정, 대장균, 대장중군 측정, pH 측정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은지 씨가 한번 결과를 예측해 보시겠어요? 네, 저는 UHT 방식은 거의 멸균에 가까운 살균법을 사용해서 아마 미생물이 거의 자라지 않았을 것 같은데 LTLT 방식에는 미생물이 조금 남아있다고 했으니 10일쯤 지나면은 미생물이 자라지 않을까요? 거의 비슷하게 예측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미생물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HT 같은 경우 모든 온도 조건에서 생균수가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UHT의 장점이 뭐였죠? 바로 세균이 거의 100% 사멸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실험 결과에서도 UHT 우유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의 실험 결과는 우유의 미생물 증가만 다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산패 혹은 효소의 화학적 작용으로 인한 우유의 품질 변화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었네요. 여러분들, 이처럼 우유의 부패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다음은 LTLT입니다. 보시면 각 온도 조건별 변화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여기서 포인트, UHT는 저장 0일차에 생균수가 0이었다면 LTLT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LTLT의 단점이죠. 하지만 이 수치 자체는 거의 인체에 무의미할 정도의 수치이고, 저희가 흔히 냉장 온도라고 하는 2도씨에서 보관할 경우 10일이 지나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LTLT는 우유의 영양분 소실을 막기 위해 조금의 미생물이 남아있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남아있는 미생물은 아주 소량이고 냉장 저장 시 소량의 상태로 지속되어 안전하다. 맞나요? 네, 정확하시네요. 다음은 10도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지 씨는 10도씨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마트 진열대 온도가 10도에서 12도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10도씨는 마트 진열대의 온도입니다. 즉, 적당히 선선한 온도이지만 사실 미생물의 성장을 완전히 억제하지는 못하는 온도입니다.
그렇기에 초반에는 거의 증가하지 않지만 후반에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트에서도 오래 보관할 경우 상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네, 결국 그렇죠. 그렇기에 AT&T 우유는 유통기한이 짧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25도면 상온이랑 비슷한 온도인데 1일차부터 확 자라네요? 네, 25도씨의 경우 미생물의 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조금 빠르답니다. 시기가 빠르다? 그게 어떤 의미죠? 미생물의 삶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유도기, 적응 후 빠른 속도로 개체수가 증가하는 대수기,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정지기, 마지막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는 3일기. 10도씨는 5일부터 미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25도씨는 1일차부터 미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했죠. 오, 그러면 10도의 유도기는 4일, 25도의 유도기는 몇 시간이 되겠네요. 확실히 온도가 높으니 유도기가 짧네요. 온도가 높으면 유도기만 짧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대시간도 짧아요. 세대시간이 뭔지는 은지씨도 아시겠죠? 알죠, 알죠. 하나의 미생물이 두 개의 미생물이 되는 것을 미분열이라고 하는데 세대 시간은 미생물이 이분열 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세대 시간이 짧다는 것은 이분열까지의 시간이 짧다는 것이고 이는 빠른 속도로 미생물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온도가 높으면은 유도기와 세대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냉장 보관이 중요하답니다.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UHT는 과학의 발전으로 생각보다 안전하다. AT&T는 냉장 저장 시 미생물의 증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안전하나. 상온에서는 변폐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배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인가요? 사실 식품을 식품 영양학적으로 쳐다볼 때 항상 영양과 위생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품을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가열을 하게 됐을 때 위생적인 측면은 높아질지 모르겠으나 항상 영양적으로는 손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위생적인 측면을 다루다 보니까 이번 실험 결과가 다소 UHT를 옹호하는 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실험 결과를 우유는 저장을 할 때 저온에서 저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만 이렇게 하셔야지, 받아들이셔야지, 이거를 확대해서 뭐 UHT가 더 좋다니 이런 쪽으로는 해석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유기농 채소 드시죠? 네. 이처럼 LTLT에서 나온 미생물은 유기농 채소에 나오는 벌레 같은 겁니다. 그만큼 자연에 가깝다는 뜻이죠. 저희가 우유에 대한 TMI 편을 2탄으로 준비했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